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직육면체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죠. 직육면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사각형 6개의 면, 직사각형 6개가 둘러싸인 입체도형, 그것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직사각형이 6개 있으니까 면이 있겠죠. 면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면이라고 하고, 면과 또 면이 만나는 부분을 모서리라고 하죠. 손으로 만져보면 날카로운 부분, 그리고 이 모서리 하나, 둘, 셋, 모서리 3개가 만나는 부분의 이름이 바로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고요. 그리고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가 모여있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면의 수는 똑같고, 면의 모양,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고, 면의 크기는 당연히 직육면체는 각각 다르고, 그리고 두 쌍씩 똑같지만 다르고, 정육면체는 모두 같다. 요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똑같이 12개. 모서리의 길이도 당연히 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근데 정육면체는 모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두 같다. 꼭지점의 수는 똑같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를 보면은 아무래도 정육면체보다는 직육면체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겠죠. 왜냐면은 정사각형보다도 직사각형의 포함 관계가 훨씬 더 넓으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육면체도 직육면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모두 직각이어야 하니까,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직각이어야 하니까 정사각형 자체가 특수한 경우에요. 당연히 그걸로 6개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육면체도 특수한 경우에 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특수한 경우라면 뭐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모두 네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어야 하고 그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니까 좀 까다롭죠.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가 정육면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쭉 펴보면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같은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공간지각이 조금 머릿속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찍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교재 도구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있고 또는 교재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접 이 직육면체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꼭지점에서 어느 꼭지점이 만나는지를 직접 맞춰보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펼친 것을 전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서리, 점선, 잘린 모서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접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학습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마주보고 크기가 똑같은지,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색깔이 같은 부분은 마주보면서 평행이고 넓이도 똑같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직면체를 만들고 빨간 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이거를 전개도로 펼쳤을 때 어느 부분에 나타내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전개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개도만 보고 이 부분이 실제적인 직육면체에서 어떤 부분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꼭지점과 어떤 꼭지점이 만나는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올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펼쳐 보아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훈련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공부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그려서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겉넓이.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잊어먹지 않으셨겠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 6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주보는 면들은 모두 똑같죠.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 또 한 면을 구해서 곱하기 2, 또 한 면을, 또 다른 한 면을 구해서 곱하기 2. 그래서 모두 더하면 그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밑에 친구들을 보면은 왼쪽에 초록색 직육면체, 오른쪽에 뭐 주황색 직육면체를 서로 어디가 더 넓은지를 비교해 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62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오른쪽의 겉넓이는 66 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넓은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넓이를 구하는 것은 한 면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좀 간단하게 구한다는 식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부피가 되겠죠. 부피는 좀 간단히 말해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이체도형에서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높이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것을 조금 더 풀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는 이 밑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직사각형에 대한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와 높이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는 밑면의 가로 세로, 요거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높이를 구하면 되죠. 높이를 빼고서라도 가로 곱하기 세로는 한 면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바탕으로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빨간 직육면체는 168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피를 비교할 수 있겠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세제곱센티미터, 왜 세제곱이 나오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할 때 센티미터를 2번 곱하죠.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은 센티미터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센티미터가 2번 곱하니까 제곱 센티미터. 근데 부피는 센티미터를 도합 3번 곱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그래서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 단위로 된 것이고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직육면체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육면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할 줄 알고, 그리고 직육면체를 쭉 전개해 보았을 때 어떤 꼭지점이 이 위치에 있는지, 어떤 모서리가 만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으면 이 단원을 모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